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72세 박순자 씨가 오셨어요. 손주 돌보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셨대요. 선생님, 예전엔 이 정도로 안 다쳤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팔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힘드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게 나이 탓 아닌가요?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분께 딱 세 가지 해산물만 알려드렸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연어 못지않게 단백질이 풍부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것들이요. 3개월 뒤에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손주 안고도 힘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변화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자나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그럼 팔을 전혀 쓰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어때요? 혹시 손으로 무릎을 짚거나 팔걸이를 잡게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옆으로 몸을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시나요? 후자라면 복부와 허리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병뚜껑은 어떠세요? 생수병이나 음료수 뚜껑을 돌릴 때 힘이 없어서 수건으로 감싸서 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손과 팔 근육이 빠진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지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우리 몸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레고 블록을 생각해 보세요. 큰 레고성을 만들려면 먼저 큰 블록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 다음 그 작은 조각들을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조립해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위장에서 그걸 아주 작은 아미노산이라는 조각으로 분해해요. 그 다음 이 조각들이 근육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근육 단백질로 조립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분해하고 조립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특히 위 점막에 변화가 생기면 음식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줄어들어요. 2024년 5월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권위 있는 영양학 저널에 실린 건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밝혀졌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어떤 음식들이 이 전체 과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로 가양 크래커, 에너지 음료, 연유, 패스트푸드 같은 초과 공식품이요. 이 연구는 무려 63,743명의 60세 이상 여성을 26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정말 대규모 연구였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허약해지고 근력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런 음식들은 첨가당과 인공 첨가물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구멍 난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 영양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한 끼에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이게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최소 용량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2.5에서 3g 정도 들어있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시작돼요. 마치 자동차 시동키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시동키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루 세 끼에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해요.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에 밥만 먹고 저녁에 고기 몰아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다들 비싸죠. 특히 요즘 물가의 고기 값이 얼마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해산물은 달라요. 연어 못지않게 단백질이 풍부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바로 문어예요. 조리한 문어 100g. 그러니까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이 약 30g이나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연어가 20에서 25g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더 많죠. 게다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문어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100g의 일일 권장량에 무려 300% 이상이 들어있거든요. 구리도 풍부하고요. 왜 B12가 중요할까요? 이 비타민은 혈액을 만들고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60대가 넘어가면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은 어떨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냉동문어 1kg에 25,000원 정도 해요. 처음엔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 번에 80g씩만 쓰면 약 12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한 끼에 2,000원 정도죠. 연어보다 훨씬 저렴해요. 문어는 삶아서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해동한 문어 80g, 그러니까 주먹만 한 크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오이 반 개, 양파 조금 넣고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레몬즙 조금 뿌려서 버무리면 끝이에요. 왜 샐러드로 먹으라고 할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문어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B12 같은 영양소 흡수를 높여줘요. 이렇게 조합하면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는 거죠. 점심 식사로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 문어 1kg을 사면 2주 정도 드실 수 있으니 생각보다 경제적이에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문어도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땐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여름에는 문어 샐러드가 딱이에요. 시원하고 상큼하니까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드실까요? 겨울에는 문어를 무와 함께 끓여보세요. 무 반 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냄비에 넣고 문어 100g을 넣어서 된장 한 숟가락으로 간해서 끓이는 거예요. 따뜻하게 드시면 몸도 녹고 단백질도 챙기고 일석이조예요. 봄에는 문어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쌈 채소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고요. 가을에는 문어를 볶음밥에 넣어 보세요. 밥 한 공기, 문어 80g, 김치 조금, 참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집 부엌에 가보세요. 냉장고 문 열어보시고 찬장도 열어보세요. 가양 크래커 있으세요? 손주들 간식이라고 사놓으신 거 있죠? 연유는요. 커피에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에너지 음료는요.
피곤할 때 마신다고 냉장고에 몇 개 들어있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2024년 연구를 다시 한번 보면요. 63,743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60세 이상 여성을 26년이나 추적했어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환갑을 맞으셨다면 86세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라는 뜻이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게 뭘까요? 초가 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허약해질 위험이 31% 높았어요. 특히 식단의 질을 고려해도 초가 공식품 자체가 독립적으로 위험을 높인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런 것들 다 치우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근육을 빼앗아가는 주범이에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가양 크래커 대신 통곡물 빵을 사세요. 연유 대신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세요. 에너지 음료 대신 블랙커피나 녹차를 드세요.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확 달라져요. 제가 진료하던 환자분들이 이것만 바꿨는데도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더라고요. 흔한 실수 1. 단백질은 많이, 채소는 적게.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68세 김영희 씨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고기 200g씩 먹는데 왜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될까요? 자세히 여쭈어 보니까 고기만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단백질 흡수를 돕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문어 샐러드처럼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그럼 변비도 해결되고 단백질 흡수도 더 잘 돼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변비도 없어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흔한 실수 2. 하루에 한 끼만 단백질 몰아먹기. 또 다른 실수가 있어요. 70세 이순자 씨는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어요. 한 300g 정도요. 그런데 왜 근육이 안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끼에 30g 정도가 최대예요. 그 이상 먹으면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아침에 홍합 오믈렛, 점심에 문어 샐러드, 저녁에 새우 카레, 이렇게 세 끼에 나눠 드세요. 2개월 뒤에 오셨을 때, 선생님, 팔에 힘이 생겼어요. 손주 안을 때 전혀 안 힘들어요. 하시더라고요. 흔한 실수 3. 해산물만 먹고 햇볕은 안 쬐기. 75세 박미자 씨는 이런 경우였어요. 선생님, 저는 해산물도 열심히 먹는데 왜 자꾸 피곤할까요?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고요. 어머님 밖에 나가세요. 햇볕을 쬐셔야 해요. 그랬더니 저는 피부 걱정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하루에 10에서 30분만 팔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오전 9시, 10시나 오후 4, 5시가 좋아요. 피부가 민감하시면 짧게 10분만 하세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선생님, 피곤함이 확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흔한 실수사, 물을 너무 적게 마시기.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물도 많이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이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피로감도 늘어나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해요. 50kg이시면 1.5리터, 60kg이시면 1.8리터 정도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작은 물컵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30분 전후로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흔한 실수 5. 조리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요리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문어 샐러드 보세요. 그냥 썰어서 섞기만 하면 돼요. 새우 카레도 그래요. 냄비에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홍합 오믈렛도 달걀 풀어서 부으면 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조리할수록 영양소도 더 잘 보존돼요. 73세 최정숙 씨는 이렇게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냉동 문어 해동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이것도 괜찮죠? 물론이죠.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요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자주 먹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영양소 조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문어 샐러드에서 방울토마토나 레몬을 넣으라고 했죠? 이게 그냥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줘요. 문어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이 철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0에서 40%로 뛰어올라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근육으로 산소가 잘 안 가서 금방 피곤해져요. 근육 운동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어 먹을 때는 꼭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세요.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레몬, 오렌지 뭐든 좋아요. 문어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넣으라고 했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문어에는 비타민 B12,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이런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이 이 비타민들을 감싸서 장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없으면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아요. 아보카도를 곁들여도 좋고요.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좋은 지방을 적당량 함께 먹는 거예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새우 카레 강황을 넣으라고 했죠.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에요. 초가 공식품 때문에 생긴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커큐민 혼자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요.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커큐민이 만나면 커큐민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리고 두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항염증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고요. 이게 바로 영양소 조합의 힘이에요. 1 더하기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홍합에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했죠. 타우린은 담즙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담즙이 뭘까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이에요. 지방을 작은 입자로 쪼개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담즙 생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홍합을 먹으면 타우린이 담즙 생성을 도와줘요. 그러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도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합 오믈렛에 올리브유를 넣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새우와 홍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연구를 보면요. 오메가3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촉진한다고 해요. 특히 노인에게서 이 효과가 더 크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오메가3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근육세포 안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처럼요.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오메가3와 함께 먹는 게 근육 만들기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까 햇볕을 쬐라고 했죠?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핵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어떤 유전자냐고요?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유전자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마치 공장의 원료는 가득한데 기계가 꺼져 있는 것처럼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훨씬 잘 돼요. 연구에 따르면요,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 비해 근육 합성 속도가 1.5배 빠르다고 해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해산물을 열심히 먹으면서 햇볕도 충분히 쬐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새우예요.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23에서 24g 정도 들어있어요. 문어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이죠. 게다가 저지방이면서 요오드가 풍부해요. 요오드가 왜 중요할까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제가 진료하던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항상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더라고요. 새우를 포함한 해산물을 꾸준히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요 하시더라고요. 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뭘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초가공식품 때문에 생긴 염증을 새우의 오메가3가 잡아주는 거죠. 가격은 어떨까요? 시장에서 중간 크기 새우 한 팩, 약 300g에 8,000원 정도 해요. 한 번에 100g씩 쓰면 3번 정도 요리할 수 있죠. 한 끼에 2,600원 정도니까 경제적이에요. 새우는 카레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의 커큐민이 한겸증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새우 100g을 깨끗이 손질하시고 양파 반 개, 당근 1개, 감자 1개를 썰어서 냄비에 넣으세요. 물 2컵 정도 붓고 카레 가루로 끓이시면 돼요.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근육을 회복하고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 과정이 더 잘 일어나요. 새우는 갑각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또 하나, 새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투명하던 새우가 불그스름하고 불투명해질 때까지 익히셔야 해요. 여름에는 새우를 데쳐서 냉채로 드셔보세요. 오이채, 당근채와 함께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겨울에는 새우탕이 좋아요. 무 반개, 새우 150g, 된장 한 숟가락으로 끓이면 따뜻하고 든든해요. 봄에는 새우볶음밥이 제격이에요. 밥 한 공기, 새우 100g, 각종 채소 썰어 넣고 참기름에 볶으면 끝이에요. 가을에는 새우전을 해보세요. 새우를 으깨서 부침가루와 섞어서 부치면 간식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자꾸 힘이 없을까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은 열심히 먹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한 끼에 충분한 양을 안 먹는 경우예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조금,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한 끼에 최소 25g은 먹어야 근육 합성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류신역치라는 거예요. 둘째, 초가공식품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음식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예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것들도 함께 필요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햇볕을 충분히 쬐셔야 해요. 하루에 팔다리를 햇볕에 10에서 30분 정도 노출시키면 도움이 돼요. 다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짧게, 그리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가 좋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해산물,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홍합이에요. 홍합 100g에는 단백질이 24g 정도 들어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또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B12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들고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아연은 면역력에 중요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줘요. 초가공식품 때문에 생긴 염증을 홍합의 오메가3가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흡수도 더 잘 되고 근육도 더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합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하는 담즙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홍합을 먹으면 지방과 단백질을 모두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냉동 홍합살 500g 한 팩이 5,000원 정도 하는데 이걸로 7번 정도 요리할 수 있어요. 달걀값 포함해도 한 끼에 1,000원 정도죠. 저는 홍합 오믈렛을 추천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완벽하거든요. 홍합살 70g을 준비하세요. 달걀 2개를 볼에 풀어서 홍합살과 섞고 소금 한 꼬집만 넣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부어서 오믈렛을 만드세요. 파슬리나 쪽파를 조금 뿌리면 더 맛있어요. 이 한 끼로 얼마나 먹는 걸까요? 달걀 2개에서 단백질 12g, 홍합 70g에서 약 17g, 합쳐서 거의 30g이에요. 딱 우리가 필요한 한 끼 단백질 양이죠. 게다가 류신도 3g 정도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 스위치가 제대로 켜져요. 아침 식사로 드세요. 홍합 오믈렛을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홍합도 조개류라서 알레르기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껍데기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익혀야 안전해요. 덜 익은 건 식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면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름에는 홍합 샐러드가 시원해요. 삶은 홍합에 각종 채소, 레몬즙,
올리브유로 버무리면 상큼하고 맛있어요. 겨울에는 홍합탕이 제격이에요. 무, 감자, 홍합을 넣고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얼큰하게 끓이면 몸이 따뜻해져요. 봄에는 홍합전을 해보세요. 홍합살을 으깨서 부침가루와 섞어서 부치면 향긋하고 고소해요. 가을에는 홍합 파스타를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다가 홍합을 넣고 삶은 파스타면과 함께 버무리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요리가 완성돼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해산물을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문어는 단백질, 구리, B12가 풍부해요. 샐러드로 만들어 점심에 드세요. 새우는 요오드와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카레로 만들어 저녁에 드세요. 홍합은 B12, 타우린, 오메가3가 가득해요. 오믈렛으로 만들어 아침에 드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막막하신가요?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첫 3일만 해보세요. 첫날은 힘들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낯설거든요. 마트 가서 냉동 문어나 새우를 사는 것부터 낯설 수 있어요. 그래도 용기 내보세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아요. 어제 산 문어를 꺼내서 샐러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 날이 되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거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체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내일부터 세 가지 다 시작하셔도 좋아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식단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은 나중에 해도 돼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 홍합 오믈렛이 제일 쉬워 보이시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점심 문어 샐러드가 끌리시나요? 그것부터 해보세요. 저녁 새우 카레가 좋으시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딱 하나만요. 일주일만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추가하시면 돼요. 마트 가실 때 작은 메모장 하나 들고 가세요. 요즘 작은 수첩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적어 가시면 편해요. 냉동 문어 1kg, 새우 300g, 홍합살 500g. 이렇게 세 가지만 사오시면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요리할 때는 일회용 반찬통 같은 작은 용기에 80에서 100g씩 나눠 담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매번 무게 재지 않아도 되고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쓰실 수 있거든요. 투명한 밀폐 용기가 있으면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서 더 편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만 제대로 드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 한 달은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요즘 덜 피곤한데? 하실 거예요. 오후 2, 3시쯤 되면 꼭 졸리던 게 줄어들어요. 2달째는 힘이 생겨요. 계단 오를 때, 무거운 장바구니 들 때 전보다 수월한데? 하실 거예요. 손주 안을 때도 팔이 덜 저리고요. 3달째는 주변에서 알아봐요. 요즘 얼굴에 혈색이 좋아졌네요. 뭐 좋은 거 드세요.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거울을 보면 표정도 밝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90세에도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손주 돌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활기차게 사세요. 반대로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70대부터 힘들어하세요. 넘어지기도 쉽고 병원 가는 일도 잦아지고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세요? 답은 명확하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저녁 식사로 뭘 드실 건가요? 혹시 새우 카레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은 홍합 오믈렛 어떠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글로 적으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제일 기뻐요. 90세에도 튼튼한 근육, 활기찬 노후,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연어는 이제 잊으세요. 비싸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요. 문어, 새우, 홍합,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